앞서 설명드린 유클리드 원료는 자연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양한 기하학적 패턴들을 단 5가지의 공리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아주 놀랍고도 기묘한 지식체계입니다. 그 5가지의 공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첫째는 임의의 두 점을 연결해서 하나의 선분, 그러니까 세그먼트를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느 한 선분을 직선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한 점을 중심으로 하고 그 점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떨어진 거리의 원을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공리는 좀 긴데, 보시면 한 직선을 관통하는 두 개의 직선이 있어서 이 두 개의 직선 사이의 각도의 합이,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볼게요. 이 두 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다면 이 선을 연장하였을 때, 이 선을 무한히 연장하였을 때 두 직선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유클리드가 말한 제5공리인 것입니다. 이 5가지의 공리는 정말 엄밀하고도 놀라운 논리성을 가지는 책이었습니다. 일례로 건축과 측량 등의 실생활 분야뿐만 아니라 학문의 영역에서조차도 이 유클리드 기하학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용되었죠. 이 때문에 18세기까지의 학자들은 수학적인 기하학의 체계가 곧 자연의 실제 공간 속에 적용되는 기하학이라는 수학적 기하학이 자연의 기하학과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클리드의 기하학 체계는 결정적인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앞선 공리들 중 5번째 공리가 이미 유클리드 시대 때부터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유클리드의 5번째 공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바꿔 말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평면 위에서 어느 한 직선과 직선 위에 있지 않는 한 점이 있을 때, 그 점을 지나면서 주어진 직선의 평행인 직선은 오직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공리들과는 다르게 이 5번째 공리는 무한이라는 성질, 즉 직선이 가지는 무한히 뻗어나가는 성질을 검증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공리들과는 다른 이 뭔가 복잡한 공리를 앞에 1번, 2번, 3번, 4번의 공리로서 연역적으로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수학자들의 시도가 과거로부터 줄곧 있어 왔지만, 이러한 수학자들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죠. 기하학으로 우주 모형을 구성했던 프톨레마이오스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월리스라는 수학자는 이 증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유클리드의 제5공리가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라는 명제와 같은 의미라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한다면 유클리드의 제5공리는 참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의미인 셈이죠. 그리고 19세기에 이르러 수학자들은 이 유클리드 기하학에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의 절대성의 반론을 제기한 학자들, 이들에게는 유클리드의 제5공리인 평행선 공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이들은 각각의 노력으로 유클리드 기하학에 도전했습니다. 헝가리의 수학자 볼리아이, 러시아의 수학자 로바체프스키, 그리고 천재 수학자로 잘 알려진 독일의 수학자 가우스가 그들이었죠. 자신의 연구 성과를 논문으로 출판하지 않던 가우스와는 다르게 이 볼리아이와 로바체프스키는 유클리드의 5번째 공리를 부정하는 새로운 기하학인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것을 학계에 제시하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느 평면 위에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평면상에 존재하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얼마일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180도라는 것을 유클리드 기하학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표면이 평면이 아니라면, 움푹 패인 공간이거나 또는 볼록하게 튀어나온 공간이라면 어떨까요? 점 3개를 가장 짧은 거리로 있는 선분들이 만나 삼각형을 이루는 것까지는 똑같을 텐데, 이들 꼭지점의 각도는 현저하게 늘어나거나 혹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각형이 포함된 면의 형태입니다. 이 면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삼각형을 이루는 내각의 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었습니다. 유클리드의 제5공리는 평면에서만 옳은 공리였던 것입니다. 가우스의 제자였던 수학자 베르나르트 리만, 그는 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1854년 그가 했던 강연인 기하학의 기초를 이루는 가정에 관하여 해서 리만은 기존 유클리드 그리고 비유클리드 기하학보다 더 일반적인 기하학의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개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면이 아닌 어떤 공간상에서 공리를 적용하려면
우리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공간이든 그 공간을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확대한다면 거의 편평한 공간과 같을 그 영역 내에서는 유클리드의 공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리만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원리와 유클리드 기하학의 원리를 미분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하나의 세계로 통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체계의 통합을 통해 좀 더 일반화된 공식으로 정의해낸 것입니다. 이때의 일반적인 구조를 우리는 다양체라고 부르며 이러한 기하학의 체계를 리만 기하학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리만 기하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인류는 힘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부러지고 곡률이 변하는 공간 속에서도 기하학의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곧 미분 기하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의 범주로 탄생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이 미분 기하학은 우리의 자연을 기술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힘인 중력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풀어주는 위대한 열쇠가 되어주었습니다. 그 리만 기하학이라는 것을 처음에 접했는데 그 계산의 아름다움이 흠뻑 빠졌어요. 예. 미분 기하학과 이론 물리학을 접목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기초 도구였죠. 그 계산이 아인슈타인이 제일 좋아했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 기하학을 절대 기하로 앱솔루트 지오메트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아인슈타인.